혹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천사가 내려와 살았습니다. 이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듯 아름다운 얼굴과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하늘의 빛을 닮아 있었고 미소는 따뜻한 햇살처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녀가 마을에 내려온 특별한 존재라고 느꼈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그녀가 빛과 소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무언가를 기억하며 하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별의 아픔을 느끼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은 평생 잊지 못할 행복과 용기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한 작은 천사의 아름다운 사연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일지 기대가 되지 않나요? 함께 그녀의 천사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자는 미국인 프란체스카입니다. 프란체스카는 몇 년 전 예쁜 딸아이를 떠나보내고 절망과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처음엔 남편과 그녀 모두 절망의 시간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한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들 부부의 마음을 위로해준 건 다름 아닌 딸아이 또래의 아이들인데요. 프란체스카는 딸아이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다가 딸아이 또래의 아이들이 부모를 잃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런 아이들의 위탁 가정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어서 그나마 마음이 위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집에 지내다 가는 아이들이 뛰어놀며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떠나보낸 딸의 이름은 소피입니다. 소피는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깨끗하고 하얀 피부에 초롱초롱 빛나는 눈동자의 예쁜 아이였습니다. 프란체스카 부부는 결혼한 지 조금 오래되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금슬이 좋았기 때문에 둘이서 재미있게 살아가기로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아이를 원하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부부는 소중한 소피를 갖게 되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늦게 아이를 가진 만큼 더욱더 세심하고 소중하게 아이를 키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초보 엄마 아빠였기에 실수도 많았지만 그것마저도 행복할 만큼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러면서 느끼는 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과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행복들이 찾아왔죠. 부모님이 그들을 어떻게 어떠한 심정으로 낳고 길러주었는지 부모가 되어서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피가 첫 뒤집기를 하던 날, 처음으로 일어나던 날, 처음으로 걷던 날 등이 아직도 그들 부부의 마음에 비디오로 찍힌 듯 선하게 기억난다고 합니다. 조금 커서 유치원에 다니던 소피는 얼마나 개구졌는지 여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넘어져서 무릎이 다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치만 넘어져도 울지 않고 툭툭 털고 일어나던 씩씩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소피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소피는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엄마, 밤새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오늘은 유치원 못 가겠어요.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날게요. 그렇지만 프란체스카 부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어서 꾀병을 부린다고만 생각했죠. 그날 이후부터 소피는 자주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집에 두통약을 사다 놓고는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약을 주었죠. 하지만 소피의 두통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소피와 같이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이때까지도 별다른 걱정이 없었습니다. 소피는 병원에 가는 차 안에서도 신이 나서 놀았기 때문이죠.
병원은 꽤나 멀리 있었습니다. 차 타고 1시간 정도는 나가야지만 그래도 좀 큰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소핀의 가족은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날이 그들 인생의 마지막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들 가족에게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의사의 말 한마디는 천둥이 치는 것 같았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조금 더 큰 병원으로 옮겨서 더 자세히 진료를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냥 가벼운 질병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큰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 갑자기 프란체스카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조금씩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그날부터 잿빛으로 바뀌어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죠. 아이를 볼 때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는 죽어있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카의 얼굴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바로 큰 병원으로 가보았고 큰 병원에서의 검사가 끝났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스런 소피는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소피는 한순간에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거니까요. 의사는 뇌종양은 초기 증상이 없어서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악성 뇌종양이며 진행 속도가 높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치료 등 잘 반응하는 종류로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면 성인에 비해 생존 확률이 조금은 높을 수 있지만 확률이 조금 높을 수 있다는 거지 완벽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서라도 딸 소피를 살리고 싶었죠. 소피는 너무 착하고 한없이 예쁜 아이였으니까요. 프란체스카는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쳐다보지도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소피는 오히려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난 안 아파. 괜찮아. 엄마가 울면 내가 눈물 나잖아. 이제 그만 울어. 엄마가 우는 게 내 마음이 더 아파. 소피는 힘든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투덜대지 않고 늘 밝게 웃어주는 아이였습니다. 소피가 이렇게 버텨주었기에 그들 부부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소피를 돌봤고 남편은 수술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병원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간단한 진료 비용조차도 몇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은 기본으로 나왔기 때문에 큰 수술을 앞둔 부부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부는 집을 팔기로 결정했죠. 남편은 곧바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는 화물차를 빌려 화물일을 시작했습니다. 화물차에서 자고 먹으면서 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아주 작은 희망을 붙잡고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수술날이 가까워질 때쯤 의사가 프란체스카를 불렀습니다. 악성 뇌종양이라 수술이 힘들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도 아이가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우선 수술비 자체도 몇십억 이상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어서 유감입니다. 병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수술비를 이야기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턱도 없는 수술비를 부르고 그들을 쫓아내려는 것처럼 보였죠. 그럼에도 수술은 해야 했기에 그녀는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다행히도 병원 측에서 수술 날짜를 다시 잡아주었죠. 하지만 그들은 또 다시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그것도 수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말이죠. 그들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병원에 따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생명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죄송하다며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하자 부부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과 그녀는 최악의 순간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좌절과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이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피가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았어. 바로 한국으로 넘어와야 해. 한국에서 치료한다면 병원비도 더 저렴하고 더 좋은 기술로 꼼꼼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국으로 와. 남편의 지인이 한국인이었는데 그는 소피가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들은 꽉 막혔던 가슴이 뚫린 기분이었죠. 1분 1초가 소중하고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둘렀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리듯 곧장 짐을 싸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무슨 배짱이었는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국의 하늘로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남편의 친구가 모든 걸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소개해준 병원으로 바로 이동했죠. 이것저것 진료와 검사를 한국인 친구가 도와줬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젊었을 적 미국에 여행 온 한국인 친구가 지갑과 가방을 강도한테 빼앗긴 걸 도와주었다고 했죠. 그 한국인 친구는 한국의 의사라고 했습니다. 전문 분야가 달라 소피를 치료해주고 수술해줄 수는 없지만 도와줄 수는 있다며 자신만 믿으라고 했죠. 입원해 있는 동안 소피는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부침성이 좋았고 아이들의 부모 역시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외국인이어서 꺼려졌을 법도 한데 한국인들은 먼저 다가와 주었고 말을 걸어 주었으며 맛있는 것도 함께 나누었죠. 국적과 인종은 달랐지만 같이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었죠. 그들의 슬픔이 눈에 보였으니까요. 그 동질감은 그들을 끈끈하게 묶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소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는 사이가 된 것이죠. 하지만 슬픈 소식은 기쁜 소식에 비해 너무 자주 들렸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그 슬픈 시간을 버티기엔 너무 벼랑 끝에 사람들만 모여 있었죠. 프란체스카 역시 가끔은 버거울 때가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와서 치료받는 걸 너무 잘한 것 같아. 하루하루가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즐거워. 여기 친구들도 좋고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언니들이 너무 좋아. 나 병이 다 나으면 우리 다 같이 한국에서 살자. 소피는 한국이 좋다며 병이 다 나으면 한국에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녀도 남편도 가족 모두 한국에 살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의사와 간호사들의 친절함에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아이 때문에 여러 군데 병원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그 어떤 병원보다도 친절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미국에서 접한 의료진들은 다들 까칠했고 감정이 메마른 듯한 느낌뿐이었는데 한국은 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너무 다정하게 다가와 주었다고 합니다. 소피의 눈높이에 맞춰 진료해주고 아이가 전혀 떨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었죠. 마치 친구들과 장난치는 것처럼 진료와 간호를 했어요. 간호사들 역시 아이에게 매일 안부를 물어봐주고 친언니처럼 돌봐주니 나중에는 소피가 먼저 간호사를 찾아다녔죠. 그녀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참 감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의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니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소피의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 전 그들 부부를 불렀습니다. 개두술로 위험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워낙 위험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이 잘 끝난다고 하더라도 실명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안타깝게도 환자의 수명 연장입니다. 소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이미 듣고 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다시 듣게 되니 가슴이 먹먹해지고 한 번 더 아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등을 돌려 아이의 병실로 돌아가는데 간호사들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눈물을 참는 그 모습에 그녀도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졌습니다.
끝끝내 참아내던 마음속 슬픔이 눈을 통해 쏟아져 나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늦은 저녁 적막한 병원 복도에서 프란체스카는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소피의 시력도 문제가 없었죠. 다행이었습니다. 소피는 다시금 미소를 찾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 선생님은 다시금 부부를 불렀습니다. 소피의 병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진행했고 그 결과 몇 개월의 시간을 번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소피는 웃음을 잃어갈 것이에요. 점점 치료를 버티기 힘들어 할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소피와 헤어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해주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미국에서부터 해오고 있었지만 가슴이 미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소피의 병실로 돌아가는 복도는 한없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만나면 어떤 얼굴로 아이를 바라봐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염없이 눈물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렇게 소피와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엄마에게 할 말이 있다며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는데요. 장기 기증을 하고 싶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기증자가 없어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싶어요. 허락해주세요.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프란체스카는 처음엔 화가 났고 아이를 이해할 수 없었고 기특했지만 너무 미웠습니다.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이 딱이었습니다. 도대체 장기 기증이 뭔지 이해는 하고서 하는 얘기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죠. 좋은 일을 하고 떠나고 싶다는 아이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을 워낙에 좋아하던 아이였죠. 사실 병원에 있으면서 같이 생활하며 지낸 병원의 환자 가족들이 그런 생각을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곧 납득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 병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에 병이 생기는 가족들이 소피와 그녀의 가족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소피네 가족도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지만 그들이 소피네에게 진심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두워져만 가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부부는 소피의 장기 기증을 허락했습니다. 허락이 떨어지자 소피의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미소가 퍼졌습니다. 프란체스카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 내에서 특별한 세레모니가 열렸습니다. 소피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많은 의료진과 보호자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소피의 작은 몸이 다른 어린이에게 희망과 새로운 기회를 선물하게 될 거라며 한 간호사는 소피가 늘 먹고 싶다고 했던 치즈케이크를 사와 초를 붙였고 소피는 천사 같은 얼굴로 초를 불었습니다. 그날 밤의 세레모니는 아름답고도 슬픈 파티였습니다. 며칠 뒤 결국은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늘도 슬퍼했는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프란체스카도 막상 아이가 떠나게 되니 밀려오는 슬픔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뇌사 상태 이후 기증을 하러 가기 전 의료진은 부부에게 아이와 마지막 인사를 할 짧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15살의 짧았던 생, 그들 인생의 가장 소중한 딸아이를 보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의 미소 짓는 얼굴이 떠나가질 않았고 엄마의 손을 꼭 잡던 두 손은 계속 따뜻할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일어나서 모든 게 장난이었다고 몰래카메라였다며 웃으며 안아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심하게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간절했기에 부부는 아이를 보내기 싫었습니다. 그때 그 분위기와 공기 온도를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인사를 하는 동안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묵념을 하였고
소피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모든 의료진들이 다 같이 침대 위에 있는 아이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배려와 예우가 고마웠고 아이가 떠나는 길에 훌륭한 사람들이 함께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진짜 아이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부는 마지막으로 병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흔적을 하나둘 차곡차곡 가방에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적막한 병실 안에 노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문이 열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죠. 그곳엔 간호사가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여자가 전해주라고 했다면서요. 프란체스카는 차오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평생을 우울하게 보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소피의 몸 일부가 누군가의 생 속에서 살아있을 거라 생각하니 힘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생전 관심도 없던 위탁 가정을 지원하고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떠나보냈을 땐 너무 힘들고 막막했는데 사랑스러운 아이의 심장이 어딘가에서는 열심히 뛰면서 지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천사 소피에게 나누는 법을 배워서 위탁가정을 운영하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소피처럼 훌륭하게 키워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아가 소피야. 엄마랑 다시 만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작은 소피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